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관하여 옛 어른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배나무골이라 불리는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씨 성을 가진 유명한 직관이 살고 있었다. 인근 어느 마을에서 부친의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풍습에 따라 좋은 맷자리를 찾기 위해 김풍수를 초빙하였다. 당신은 돌아가신 분을 잠시 감회장한 후에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나중에 새로 옮기는 풍습이 있었다. 그때는 명당에 묘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와 불효를 알 수 있다고 여겼고 또 후손의 운명까지도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풍수를 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대접도 극진히했다. 김풍수가 사랑방에 앉아 있으려니까 살며시 문이 열리면서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절을 하였다. 직관님, 저는 이 집 큰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잘 되어야 물이 흐르듯 아래로 혜택이 내려갈 것이니 장손이 잘 되는 명당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김풍수에게 건네주었다. 아마도 귀중품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김풍수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도 또 사랑방 문이 열리더니 이 집의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서 절을 하였다. 직관님, 저는 이 집의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두 번째 자손이 잘 되어야 아래 위로 혜택을 줄 것이니 두 번째 자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풍수에게 주었다. 김풍수는 기분이 더욱 안 좋았다. 그러면서 동기간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또 다른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 집의 막내 며느리였다. 직관님,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막내가 잘 되게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셋째 며느리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명당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보따리를 내밀었다. 큰 며느리는 장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가운데 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셋째 며느리는 끝 손이 제일이라고 하니 누구를 잘 되게 해주고 누구를 안 되게 해주겠는가 실로 난감한 일이었다. 친형제 사이에 서로 자기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을 보자 김풍수는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또 불쾌했다. 그래서 사랑채에 보따리 3개를 놓아두고는 그냥 가버렸다. 직관이 간다는 소리를 들은 맞상제는 깜짝 놀라 쫓아가서는 김풍수를 붙들었다. 직관님, 내일 모레면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가면 어찌합니까? 거기 좀 서 계십시오. 무슨 노여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푸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맞상제시군요. 물론 놀라셨을 것입니다만 나를 탓하기 전에 내가 있던 사랑방에 어서 가보시오. 그곳에 모든 까닭이 있습니다. 당신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 사랑방에 명당 잡은 것이 있습니까? 글쎄 가보시면 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상제는 불이 나게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방에 가보았다. 덩그러니 보따리 3개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 부인을 불렀다.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동생들을 시켜 둘째와 셋째 재수씨도 불렀다. 역시 모두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맏아들은 사태를 짐작하고 말했다. 아버지 한 분에게서 우리 삼형제가 나왔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만 잘 되기를 소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오. 이렇게 우애가 없어서야 아무리 명당에 아버지를 모신다고 한들 무슨 복을 받겠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형제 우애가 제일이니까 내가 다시 풍수를 찾아가서는 부자 되는 명당은 버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명당을 알아올 것이니
기다리시오. 그리고 이 집 큰 며느리인 당신이 제일 잘못이오. 윗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내가 심히 부끄럽소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책망하였다. 그러고는 김풍수를 다시 찾아갔다. 찾아와서 사과하는 맏아들에게 풍수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다시 올 줄 알고 가족과 형제 사이에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좋은 명당을 알아두었으니 거기에 아버지를 모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안 가도 될 것입니다. 하고는 명당 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맞상제는 집에 돌아와서 김풍수가 시킨 대로 하였다. 과연 그 명당은 명당이었다. 후손 중에 큰 부자는 안 나왔지만 언제나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이 되었다. 김풍수가 사는 배나무골에는 박서방이라는 농민이 살았는데 몹시 가난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랑의 그림자만 밟아도 부인이 아이를 베는지라 아이들이 부글부글하였다. 밥 먹을 때 보면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집안이 아주 화목하였다. 그래서 박서방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집에서 들리는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화목하고 즐겁게 살까? 참으로 부러운 일이야. 그런데 이웃 고을인 밤나무골에 사는 부자이자 양반인 최진선의 집은 식구도 적은 데다 논밭이 많고 살림이 넉넉했는데도 어느 하루 조용한 날이 없이 다투며 지냈다. 그러자니 최진사의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화난 고함이나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아무리 양반이고 부자면 뭘 하나? 맨날 저렇게 싸우고 울고불고 지지고 볶는데.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는 배나무골로 김풍수를 찾아갔다. 박서방네가 소문나게 화목한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여 그렇게 화목한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양반 체면에 상사람을 찾아가기는 좀 그렇고 중마고우인 김풍수를 통해서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최진사의 부탁을 받은 김풍수는 알았다고 그런 다음 최진사에게 염려 말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김풍수가 박서방을 찾아가서 물었다. 당신네 집은 모두 정답고 의좋게 지낸다는 소문이 났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박서방이 머리를 긁으면서 대답하기를 꺼렸다. 뭐 별로 남에게 알려드릴 만한 일은 없는데요. 그러나 일부러 찾아온 이상 꼭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을 알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김풍수는 열심히 졸랐다. 그러지 마시고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좀 일러주시오. 이때 마침 밖에서 박서방의 어린아들이 소리쳤다. 소가 고삐를 끊고 보리밭에 들어갔어요. 소가 보리를 마구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러자 박서방은 물론 온 집안 식구가 아들이 소리치고 있는 곳으로 뛰어나갔다. 김풍수가 따라가서 보니 집 앞 보리밭에 소가 들어가 보리를 뜯어먹고 있다가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놀라 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보리를 짓밟고 있었다. 박서방 집의 사람들은 보리밭을 짓밟고 있는 소를 간신히 붙들어 외양간에 끌어다 메었다. 김풍수는 집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제 틀림없이 야단나겠지. 누군가가 호되게 구중을 듣게 될 것이야. 그런데 박서방은 식구들을 보고 말했다. 내 실수다. 아침 일찍 내가 소를 풀밭 나무에 매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실수했다. 그러자 박서방의 아내가 미안하다는 듯이 곧 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침에 여물을 배부르게 먹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 잘못이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점심 먹고 소를 풀밭으로 옮겨서 메어 놓았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소를 몰고는 뒷산 풀밭으로 갔다. 김풍수가 이 모습을 보고는 무릎을 탁 치더니 박서방네 집을 떠났다. 김풍수는 최진사의 집을 찾아가서는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설명했고 최진사는 잘 알아듣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최진사네 집도 박서방네처럼 평화스럽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최진사의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화난 고함과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로 양보해가며 정답게 사는 것이야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최진사 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머리에 먹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도 몰랐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